제가 지난 시간들을 볼 때도 지금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을 거라고는 예측 못했습니다. 처음 사실적으로 바다를 그릴 때 그 다음에 제가 초현실주의 형식의 바다를 그릴 거란 것도 생각 못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제가 관심이 그렇게 흘러가서 치밀한 스토리 구성도 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부수적인 공부도 하게 되고 그렇게 뭔가 산재되어 있던 나의 내면들이 한 템포를 쉬고 나서 그것들이 어렴풋하게 다시 조합이 되면서 많이 비워두는 형식의 작업이 나왔고 하고 있는 거죠. 저도 이렇게 될 거라고 몰랐거든. 예상은 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그건 예상일 뿐이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제 성격상 아마 제가 좋아하는 걸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제 그림 제목처럼 프롬이 좋습니다. 제 작업 제목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합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어떤 수평선을 기점으로 거기에서 시간과 공간을 왕래하는 그런 느낌인데 어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한테 메시지를 주는 게 결국은 커뮤니케이션인 거잖아요. 내가 어쩌면 제가 의식하지 않고 간절히 무언가를 보냈는데 어떨 때는 피드백이 일찍 오고 어떨 때는 아주 오랜 시간 지나서 오고 그러면 결국은 피드백이 온다는 그 타이밍은 제가 그 지점에 알맞게 있어서 피드백이 나한테 딱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보내는 메시지가 아니라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오래전에 무심코 던진 그런 메시지가 어떤 시간의 차이를 두고 제가 그 위치에 있을 때 온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프롬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게 됐습니다. 잠시 그림을 쉬었던 시기 한 4년 반에서 한 5년 정도를 쉬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어찌 보면 그때가 번아웃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지만은 그 이전까지는 조금 순수하게 미술을 보아왔는데 또 다른 이면들도 보게 되었고 또 그 속에서 제 스스로가 작가라는 그런 직업의식에 대해서 조금 등한시했던 부분들 이렇게 가시적인 측면에 몰입되었던 시기 그런 형태의 모습들을 어느 날 제가 발견했을 때 좀 부끄러웠던 거죠. 그리고 그런 가시적인 부분에 치중하다 보니 이제 내면이 좀 허약해지고 내면이 배고파지고 그러다 보니 이제 동기가 안 생겼던 거죠. 작업을 할 때에 설렘 같은 요소들이 생기지 않으니 작업이 완성이 돼도 이제 건조하고 허탈하고 무미건조한 그런 감흥만 남는 생활이 연속이 되니 그때 좀 복합적으로 갈등을 많이 했었죠. 지나고 나니 이제 또 희망적인 것은 그렇게 쉬면서 시간의 속도가 조금 많이 느려졌고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보게 되고 자발적인 고립을 했지만은 그 고립 속에서 심화되고 깊어지고 조금 정제된 느낌?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 그림을 시작하면서 어떤 또 다른 자세를 갖추고 똑같습니다. 보통 사람들처럼 보는 것 같고 유튜브 보고 영화 보고 책 보고 게임도 하고 음악도 듣고 똑같습니다. 작업을 한다고 그러면은 보통 붓을 들고 캔버스 앞에 마주하는 상황을 일차적으로 작업하는 행위처럼 보이기 때문에 작업을 한다고 말을 하는데요. 작업을 하지 않을 때는 저는 어떤 새로운 부분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TV를 봐도 영화를 봐도 어떤 영상물을 보든 책을 보든 이미지와 컬러를 많이 의식하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작업하고 있는데 푸른색인데 적합한 그 채도의 푸른색을 찾기 위해서 어떤 매체나 시각적인 요소들을 보면서 그걸 캡처하거나 아니면 스크랩하거나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캔버스 앞에서 하는 행위의 작업이 아니라 간접적인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런 순환들이 약간 생활화되지 않으면 작업실에 나와서 캔버스 앞에 작업해야지라고 앉았을 때 막연함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렇게 캔버스 앞에 앉았어도 그 막연함 때문에 금방 붓을 들 수가 없죠. 그러니까 붓을 들고 있지 않을 때는 다른 모든 요소들이 이제 작업을 하기 위한 순환적인 패턴인 거죠. 그러면서 TV 볼 건 다 봅니다. 하나의 바다로 기억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하나로 모두에게 각인이 되고 기억이 된다면 그 순간 제 바다의 그림은 어떤 유니크성도 없고 평범해질 것이고 바람처럼 금방 사라질 것 같은 그런 느낌? 좀 우울합니다. 10사람이 제 그림을 봤을 때도 10사람이 다 다르게 해석했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 100사람 1000사람, 10,000사람들이 봐도 다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겠죠. 이렇게 다르게 해석된다는 것은 각자 개개인의 기준으로 제 그림을 해석했다는 반증이고요. 그러면 그건 오롯이 한 사람부터 100사람, 1000사람, 10,000사람의 자기의 감정이 되는 거잖아요. 어쩌면 가장 이상적인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전달되는 작업들이. 느낌과 감동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느낌은 시각적인 즉흥적인 반응이고요. 감동은 시각적인 반응이 내면으로 들어와서 울림을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느낌이 감동으로 전해져 오려면은 작가도 감동을 주기 위한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되고 관람자들도 느낌에서 감동으로 넘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아는 만큼 보임. 음식도 먹어본 사람이 더 맛있는 걸 먹는 것처럼 결국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 개발을 하지 않으면 주어진 모든 것들에 대해서 좋은 것도 좋은 것이 뭔지도 모를 것이고 좋은 예술품이 왜 좋은지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결국은 사람이 사람을 마주하는 사이에 어떤 그림이라는 매개체가 놓아지는 거기 때문에 포용할 수 있는 아우라나 그런 스펙트럼이 넓으면 넓을수록 좋은 거죠. 그러면 작가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정서나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고 또 거기에 맞는 작업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반면에 각자의 삶을 사는 개인들도 자기 스스로가 내면의 스펙트럼을 넓힐수록 본인이 듣고 보고 느끼는 모든 것들에 대한 감수성이 더 풍부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누구나 살아오면서 좌표처럼 찍히는 결정적인 어떤 계기는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시각적으로 드러난 부분도 있는 반면에 내면적으로 깨닫는 지점도 있는 것이죠. 저 역시 그런 부분이 있긴 있었지만은 지극히 다 내면적인 부분으로 정리된 부분이 많았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끄집어내서 말을 한다는 것도 한계성이 있는 것 같고 큰 맥락에서는 많은 시간들을 이렇게 취합해서 보면은 지금 이 즈음에 있는 제 스스로가 가장 저에 대해서 많이 아는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막 잘 돼서 이렇게 이런 것보다도 스스로가 조금 부끄러워하고 반성하는 지점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거죠. 나의 반성할 부분들이 있어서 내가 그거를 극복하고 더 좋은 사람으로 성장한다는 것들을 좋았던 부분들은 또 지나면 잊어버리거나 묻혀져 버리는 게 많잖아요. 근데 내가 실수했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은 늘 가슴 한켠에 남겨져 있더라고. 이제 그런 것들을 나중에 이제 깨닫고 만회하고 또 스스로 극복하고 자기 치유도 하고 그렇게 해서 조금 성숙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자기 모습을 보면 기특할 때도 있는 거죠. 요즘뿐만 아니라 지금 작업을 하면서
사실은 시각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뒀던 부분은 컬러였습니다. 그 이유는 예전에는 이렇게 형태가 있는 어떤 이미지를 그렸기 때문에 색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형태가 주는 이미지에 대한 사람들이 인식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 형태가 있는 것들을 나열만 해도 기본적인 그림 속에서 돌아가는 느낌이나 스토리는 진행이 된다고 봅니다. 컬러야 그게 걸맞게 유사하면 되고요. 근데 지금은 형태적인 요소가 없는 거죠. 그러면 제 그림을 가장 먼저 인식할 수 있는 1차적인 요소가 컬러라고 생각했던 거죠. 컬러의 배열이었던 거죠. 예를 들어서 파란색을 사용하게 되면은 파란색의 범주 안에 색을 쓰면은 그냥 되었고, 근데 지금은 그 파란색 속에서도 1, 2, 3, 4, 5, 6, 7, 8, 9, 10번까지의 미세한 채도들이 나누어진다면은 거기에 적절한 수치의 색을 맞추지 않으면 느낌이 다르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금도 어떤 컬러의 그런 채도 관계나 인접해 있는 색들의 어떤 관계성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보는 게 있고, 또 컬러가 주는 1차적인 어떤 느낌들이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컬러에 가장 큰 치중을 두고 있고, 전체적인 컬러 배열이 처음부터 끝까지 밸런스가 무너지지 않게 그림을 가까이서 마주했을 때 그런 디테일들이나 요소들이 전체적인 화면 속에서의 관계성을 깨트리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직으로 그어지는 선도 전체가 무너지거나 양분화되지 않게 적절하게 섞이는 라인을 긋게 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컬러가 주는 그런 배열이 사람들한테 일단 느낌으로 와닿게 하긴 요소로 가장 치중해 있는 거라고 봅니다. 제게 바다라는 질문을 언젠가는 한번 받을 거라는 예상은 했었어요. 어느 날 나한테는 바다가 왜 이렇게 오랫동안 붙는 소재가 되었지? 그냥 내가 처음에 바다를 선택했기 때문에 무슨 의무감으로 지금까지 바다를 하나? 바다를 그리고 있나? 어쩌면 지금이라서 이게 정리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나이가 조금 들었고 세상을 좀 관조적으로 보려고 노력하고 나 스스로에게 좀 관대해지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나에게 바다는 무엇인가 그냥 저의 전부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수평선 너머에 나의 모든 기억들이 있고, 오래된 기억부터 해갖고 어제 있던 기억까지 이것이 어쩌면 지금의 나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각자의 바다가 다 있는 것처럼 나에게도 바다는 나의 아카이브 같은 뭐 그런 게 아닐까